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날씨야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 정치는 이게 뭡니까? 온탕, 냉탕, 고기압, 저기압,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당장 울산에서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사임 통지서를 냈던 국민의힘 소속 서동욱 남구청장 2, 3일 지나더니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구청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기현 당대표 문제도 그렇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지역구를 지키겠다고 큰소리 치던 천하의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 산소 갔다 온 뒤에 이번 총선에는 안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뉴스. 오늘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이사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깊이 숙이세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그 많이 떠들었던 게 네. 다 가짜뉴스가 돼버려가지고. 떠들다니요. 네. 그래서요. 요즘 정치는 이제 잠시라도 우리가 졸고 있다가는 정치판 뒷북치기 딱 좋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요. 서동욱 청장의 출마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없던 일로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떠나서 이제 멍 때린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서동욱 청장의 문제, 이 예. 문제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서 청장의 개인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예.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총선 구도 그리고 국민의힘 울산시당 전체의 어떤 선거 구도 그리고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서동욱 청장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고요, 당초. 예. 예. 그래서 이 사임계를 던질 때까지의 고민도 굉장히 깊었고. 사임계를 어디다 냅니까? 구청장은 구의회에 이제. 의회에 냅니까? 예. 10일 전까지 내줘야지 예. 구의회에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긴 냈어요? 예, 냈습니다. 예. 냈다가 이제 그 뜻을 거둬들였죠. 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던져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던질 때까지도 확실하게 국민의힘 시당 안에서 여러 가지 교통정지가 완전히 되진 않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결과 때문에 이제 이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거, 소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가, 생각이 달라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생각, 고민들 하고서 사표를 내는데 회사에서야, 아이고, 말리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라도? 그러면 슬그머니 접습니까? 말리는 경우는 가끔 있고요. 예. 사실은 내면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예. 서동욱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 예.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거든요. 예. 국민의 뜻이니까 이제 서동욱 청장도 이야기했거든요. 이 국민들이 예. 내가 구청장을 그만두는 걸 극구 만류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접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사표를 왜 얘기하냐면, 자, 울산 남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구민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구청장직을 던질 때, 이미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한 다음에 던져야 했고, 던지고 난 뒤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냥 구청장으로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순서가 맞냐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예. 구청장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건 예. 아닐 것이고, 우리는 이미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 과거에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박명우 시장님이 예. 시장직을 던지고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한 단계 포지션을 바꾸고 뭔가를 중앙정치 무대에서 또 다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좀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네. 우리가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게 딱딱 이빨처럼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극히 보수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 김기현 대표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판단이
갔다 한 거냐 이건데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물론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뭐 물어봐도 예. 그럼 교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안 합니다. 예. 물론 확답을 하지도 않았고 했을 리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지나가지고 뭐 자서전을 쓰거나 이럴 때 나올 이야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유추해서 심작하건데 예. 뭐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 그런 서로의 어떤 교감이 없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여기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미 뭐 그건 그 이야기는 좀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정치 수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 대충은 다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논설실장이니까 좀 확인해 보려고요. 예. 제가 뭐 그렇게 확답을 하면서 확인하긴 좀 그렇고요. 예, 일단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교감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서동욱 청장의 앞으로의 행보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에 네. 직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났어요. 120일 이제 전. 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는 그냥 남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이야기고요. 예. 단지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유발됐던 가장 큰 혼란은 뭐냐면 예. 서동욱 구청장이 구청장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네. 이게 이제 울산 안에서의 정치 지형, 특히 남구, 갑, 여기가 완전히 이제 이 막 소용돌이가 친 거죠. 며칠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짐 싸고 준비하고 출마 준비도 하고 이때까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는 뭐 구청장 나갈 사람 구청장 나가고 뭐 국회의원 나갈 사람 국회의원 나가는 쪽으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완전히 올스톱이 됐으니까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한편으로는 닥쳤던 개가 됐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유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JCN의 취재 기자는 리포트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동욱 청장이 일단 한번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흠집난 신뢰 부분 그걸 만회하는 일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좀 뭐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뭐 남구민들의 수준도 높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구청장의 어떤 구청장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흠집으로 작용한다. 예. 이런 건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청장직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요때밖에 없었으니까 예.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예. 부분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기 남구청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또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난 거죠. 예. 드러나가지고 네. 저 사람은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게 교통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구청장을 다시 뽑게 됐다고 출마 준비에 나선 주자들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헛다리 짚은 몇몇 분들 네. 어떻게 하죠? 한마디로 허탈합니다. 예. 이분들 굉장히 허탈하고 특히 네. 지금 한 서너 분 정도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들 아니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앞과 뒤로 이제 전화 통화를 쭉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했는데 목소리가 톤이 예. 완전히 앞과 뒤가 달라졌습니다.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들어와서는 거의 목소리에 힘이 쫙 빠졌죠. 쫙 빠지고.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예견이 전혀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예. 구청장직을 중간에 그만둘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던졌단 말입니다. 예. 정말로 던진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던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다시 접히니까 예. 참 문제가 좀 복잡해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 이 김기현 대표가 예. 이 울산 전체의 판세, 예. 이 전체의 판세와 국민의힘 전체의 판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예. 역시 이제 구청장직을 던지고 남구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난다. 예. 이게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잘 나간다면 예. 뭐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다음 4월 총선에서도 총선의 반 가반수 정도의 득표가 그 당선이 유력시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예. 보궐선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자신감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만약에 자기의 지역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난다. 예. 전국의 수많은 지역구들 가운데 이런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이 나타나가지고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국민의힘 안에서도 울산이 유일할 것이거든요. 예. 그게 하필이면 그 당 대표의 지역구다. 지역구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자, 불편한 분들 많고요. 불편한 얘기도 이제 우리도 여기서 접을까 하는데 또 불편한 얘기. 이른바 김재동,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실세 가운데 92대 산악기 버스까지 동원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 핵심 그룹의 거취 표명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아니 어떤 분은 박성민 의원까지 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네. 뭐 울산은 좀 덜한데요. 예.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바라보는 것과 중앙당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의 측근 실세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장제동 해가지고 뭐 김제동 해가지고 김기현,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을 뭐 핵심 실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흘러간 쪽이고요. 사실은 굉장한 실세 중에 실세. 그 중에서도 이 용산과 한남동 라인을 다 같이 연결하는 실세 중에 실세가 뭐 박성민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사실은 여러 가지 흐름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다 이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런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박성민 일파만파. 박성민 의원 쪽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울산 의원들이 지금 최근의 전국 흐름에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서병수 의원이 지금 김기현 대표 막 내부 총질을 많이 했잖아요.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그 동생인 서범수 의원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뭔가 이게 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건 형이 이야기하는 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편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통정리는 금방 안 되거든요. 박성민 의원 부분도 지금 뭐 중앙에서 거의 요즘은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평론 자리에서 자꾸 박성민 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툭툭 나오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죠. 불편하죠. 불편하죠. 빈총도 안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성민 의원은 굉장히 처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잘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툭툭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서범수 의원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8번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이 부산에서 그 옳은 쓴소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동생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형의 목소리 있는 거고 내 목소리 있는 거고 그
그 형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 당이 허약한 당이죠. 불이익은 안 당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안 당하는데 예. 말씀은 그래 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쇄신이냐, 살신성이냐, 선당 후사다, 뭐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발언 계속해 왔는데. 근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네.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어떤 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울산의 선거 판세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 구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연결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도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를 나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하고 이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연말에 거대 야당이 쌍특검을 통과시켜버리면 또 한 번 이제 김기현 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처신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엑스포가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부산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네덜란드 떠나기 전에 네덜란드 순방하기 전에 이제 이쪽 핵심 관계자들은 다 부산의 모처에서 이제 모였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했고 그날 밤에 사실은 지금의 모든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그 정리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장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장고가 아니고 이제 뭐 정리의 단계 그런 수순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을 실현해야 된다.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된다. 이게 뭐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목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보기에는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안 내려놓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려놓는다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요. 누구는 뭐 김기현 대표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하지만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타이밍도 사실은 꼭 맞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게 정치권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밖에서 바라보는 타이밍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위를 띄우고 정말로 공천 분위, 선거 분위로 가는 단계,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쌍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완전히 대치가 되었을 때 내려놓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진화해놓고 보면은, 그거는 앞에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질문은 말이죠. 뭐 짧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몇 석 정도 될 것이다 이러면서 김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지켜볼 일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27일을 기한으로 삼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27일을 기한으로 삼았는데 27일까지 계속 기한을 삼으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남동에 뭐 김기현 대표하고 자기하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세 명이서 밥을 한 끼 먹거나 네. 아니면 뭐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밥을 먹거나 네.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이제 던졌습니다. 계속 던졌는데 답이 없거든. 답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대표하던 시절에 예. 제일 자기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어려움을 네. 풀어내왔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걸 뜻을 내보실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충우돌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만나겠다. 모두 예, 만나겠다. 예. 모두 만나겠다 하거든요. 희망사항이죠.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네.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몸값을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 시간 정리는 말이죠. 이제 총선 레이스가 완전히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비후보 등록도 이제 시작이 됐고 출마 회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면서 예. 그동안에 이제 물 밑에서 준비해왔던 분들이 다 지금 선거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몇 명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숨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다 거론됐던 분들이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예. 역시 이제 그동안에 그 북구, 예. 울산 북구는 지금 별로 주자가 딱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남겨놨는데 박대동 의원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중구가 지금 뜻하지 않게 좀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이 됐어요. 핫한 지역이 됐거든요. 이 부분. 예. 그리고 지금 그 윤심이 작용하는 울산 출신 인사들이 몇 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 뭐 김땡땡 뭐 굴땡땡 이런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과연 전략공천으로 진짜 뭐 울주라든지 뭐 남갑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올 것인가 이런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슈타파는 이제 여러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치 상황들 또 다른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즉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타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